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0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8월을 곧 앞두고 있는데요. 7월 30일 시황 전략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나타난 변화. 최근에 시장은 그 주도주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동안 시세를 주도했던 빅테크보다는 밸류, 그리고 가치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는 리스크를 관리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현물, 선물 매도를 강화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현물을 약 한 4,100억 정도, 선물을 한 6천억 정도 순매도했거든요. 삼성전자의 가격 변동성이 오늘 매우 컸습니다. 아마 삼성전자가 이게 또 오늘 장중에 8만 원대까지 하락했다가 종가가 빠르게 회복이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블룸버그가 삼성전자가 HBM3 5세대 반도체를 수개월 내 곧 퀄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의 약세는 계속되고 있고, 2차전지는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으로 강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장의 특징은 수급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투자 심리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도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미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꼭 체크를 해야 되죠. 지금 오늘 아침에 다우 지수가 49포인트 떨어져서 4539, 나스닥이 12포인트 상승해서 17,370, S&P는 뭐 4.44 올랐죠. 특히 그 다우를 보세요. 다우가 지난주 토요일 날 강하게 올랐다가 오늘 떨어졌어요. 근데 또 하락폭은 좀 둔화됐죠. 또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은 오늘 개장 초에 170포인트 이상 올라갔지만 결국은 차익 매물이 강화되면서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꺾였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집 차트로 한번 볼게요. 차트로 한번 보게 되면 이게 미국의 지금 나스닥 일봉 차트예요. 나스닥. 지금 여러분 차트 보세요. 나스닥 일봉 차트 보시면 이 흐름을 쭉 보더라도 오른쪽 보시면 지금 쭉 이렇게 좀 기간 조정이 있었죠. 이렇게 쭉 떨어졌죠. 그죠? 이게 떨어지다가 지금 이렇게 보면 주가가 강하게 가지 못하고 지금 계속 거래량도 줄고 있고 흐름이 떨어지고 있는 흐름. 이게 나스닥이 일봉이에요. 이게 지금 시장이 강하게 갈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을 안고 있거든요. 투자 심리가 붙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스닥 한번 주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나스닥 지금 주봉인데요. 어,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주봉이 하락 쪽으로 좀 쏠려 있어서 힘을 못 받고 있는 그런 흐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다우의 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다우의 일봉 차트예요. 지금 보시면 다우는 그나마 지금 빠르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구간이죠. 상대적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강한 지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이 왜 이렇게 나스닥이 계속 이렇게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냐,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빅테크에 대한 의구심이 좀 계속되고 있고, 하지만 오늘 아침에 테슬라는 다시 강세를 보였죠. 테슬라는 그동안 빅테크 중에서도 강하지 못했는데 모건 스탠리가 300달러 이상 갈 것이다, 그런 리포트를 내면서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또 미국도 그동안 주도주가 빅테크에서 금융, 그 다음에 소형 가치주로 좀 이동하는 현상이 먼저 시작이 됐고, 우리 시장이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는 지금 줄고 있고, 하지만 정치적 변수는 지속되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2분기 GDP가 안정적으로 2.8이 나왔고, 물가지표는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따라서 연준이 이른바 이제 오늘 밤 내일 이틀간 열리는 시장에서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겠다, 어떤 이런 시그널을 내는 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연준이
올해 2 내지 3회 정도 금리를 인하하겠다. 그리고 그 인하 시점이 9월 달 정도로 하겠다라고 확실한 지표를 내리기 전까지는 시장은 계속 박스권에서 눈치를 보면서 빅테크가 조정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금 시장 한번 볼게요. 달러 인덱스 뭐 큰 문제 없고 국채금리도 10년물짜리가 계속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달러 뭐 보합 수준이고요. 엔달러 153엔, 154엔 이 정도 나오고 있어서 엔화가 강해지긴 했는데 뭐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지금 자금 시장 동향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현물에서 4,100억, 선물 한 6천억 정도 매도했다. 이것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4포인트 하락해서 803으로 마감했고, 지금 오늘 하락 종목이 1100개가 넘었어요. 뭐 어떤 전문가는 뭐 하락이 뭐 줄어서 상승이 많아지면 에너지가 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는 그러면 상승이 1000개가 넘었는데 어제는 에너지가 좋았고 오늘은 에너지가 나빠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줄었어요. 수급도 줄고 에너지가 약해요. 그래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조금 매기가 올라가면 상승하고 또 중소형주 중심으로 사자가 줄면 하락하는 종목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그런 양극화된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단순하게 뭐 상승 종목이 늘었다, 상승 종목이 줄었다 이걸 가지고 시장의 지표를 판단하는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어떤 분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도 한번 볼게요. 코스피. 오늘 코스피 시장인데 코스피가 지금 27포인트 하락해서 2738 하락했죠. 역시 코스피도 상승 종목이 227개, 하락이 667개, 하락이 3배 이상 더 많았습니다. 뭐 사실 에너지는 줄었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그동안 시세를 주도했던 금융주가 오늘 또 동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고 또 메이저 외국인이 주식을 안 사게 되면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어제는 외국인이 4천억 샀어요. 오늘은 4천억 팔았잖아요. 이런 시장에서는 하루 사고 하루 파는 이런 시장이 급변하는 시장에서는 역시 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했는데 자, 오늘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오늘 종가가 81,000원. 최저점은 오늘 8만 원까지 빠졌어요. 그런데 8만 1,000원까지 빠졌는데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8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하락폭이 줄었는데 마지막에 빠르게 낙폭을 줄였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블룸버그 보도 삼성전자가 뭐 퀄 테스트 통과를 조만간 할 것이다. 이 보도가 나오면서 빠르게 사자가 들어왔는데 오늘 외국인도 팔았고 기관도 160만 주 팔았어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가파르게 추세를 전환하기는 좀 어렵다. 지금 여전히 리스크 관리 구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하이닉스 보세요. 하이닉스 오늘 18만 8,9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장중엔 더 빠졌는데 지금 하이닉스도 역시 거래량이 붙지 않고 있어요. 거래량이 지금 그 지난주 목요일 비해서 반토막 났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는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기 어렵고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는 18만 5천원 아래까지 수급이 따르지 않으면 좀 조정을 갖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하이닉스가 이렇게 조정을 거치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 통과설이 나오면 나올수록 하이닉스는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늘 56,600원, 그 다음에 1,400원 하락했죠. 거래량 65만 9천주, 거래량 거의 뭐 저점권에 있고요. 자, 외국인이 16,000주 샀고 기관이 8만 주 팔았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은 2만 1,000주 샀다. 따라서 뭐 크게 어떤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사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안에 있고 그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좀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투자자들은 눈치를 보면서 5만원 언저리에서 움직일 것 같다. 특히 이 부분은 수급 동향,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는 연기금이 이 주식을 샀냐 팔았냐가 중기적 흐름 내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크게 좀 주가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은 크게 어떤 의미를 갖지 말고 일단은 조금 더 박스권에서 살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시장 흐름과 전략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그동안 트럼프가 쥐고 흔들었던 트레이드는 약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변수는 계속된다. 따라서 미국 시장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연준 7월 30과 30일 이틀간 열리는데 금리 인하 시점 체크가 필요하다. 이 흐름이 매우 중요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살펴봐야 되고요. 자, 빅테크의 기간 조정은 계속되고 다지는 구간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결국 빅테크 종목이 올해 4분기, 3분기 말에는 다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실적이 차별화되면 될수록 빅테크로 다시 사자와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빅테크는 저점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미국의 투자자들은 경기 연착륙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따라서 그래야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지수 상승에 큰 열쇠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시장은 주도주가 공백하고 빅테크가 조정받고 밸류, 그 다음에 특히 주주 가치를 중시하는 금융주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빅테크의 공백 속에 배당과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 밸류업 이런 쪽의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최근 시장은 하루 걸러 조정입니다. 어제 올라서 오늘 따라가면 금방 꼬라박아 버리죠. 따라서 따라가면 손실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이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불확실할 때는 조금 참는 전략 지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고 이제 수요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저녁에는 그래도 좀 조금씩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어려움은 잘 극복하면서 또 다음 시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오늘 시장 마무리하겠습니다.